안녕하세요. 수제비 ASMR입니다. 이어폰은 안 끼셔도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그의 편에서 대충 설명을 했죠. 네, 그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좋으셔서 이 2편까지 넘어오신 거겠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전에 작년 여름 특집은 좀 무서운 얘기라서 좀 빠른 호흡으로 되게 빨리빨리 막 휙휙 읽었었는데 이 이야기들은 좀 여운이 많이 남게끔, 근데 또 너무 뭐랄까, 하여간 좀 읽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제비가 읽어드리는 이야기 여름 특집 작자미상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목 그의 새벽. 내가 살던 고향은 새벽이 유난히 짙었다. 동네 옆구리에 낀 바다가 새벽만 되면 안개를 짙게 끌어올렸다. 안개가 내려앉은 조용한 새벽의 동네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애와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새벽이 되면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 시덥지 않은 놀이를 즐겼다. 하늘의 뜬별을 누가 먼저 세나, 주차된 자동차들의 번호판에 숫자 7이 몇 개나 있을까 같은.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새벽이 안개에 잡아먹히는 것이 싫었다. 나와 그 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팬티 한 장만 걸치고 동네 절에서 찬물로 등목을 하며 법당에 놓인 다가를 몰래 집어먹고 놀았다. 절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주 커다란 종이 있었는데 햇볕이 뜨거운 날이면 그 안에 들어가 종 벽에 기대어 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 애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동네 여기저기를 쏘다녔는데 고모는 항상 그 모습을 보고 그 애와 놀지 말라고 나를 꾸지람했다. 나는 오히려 그 애의 다 떨어진 슬리퍼가 좋았다. 만약 그 애가 때깔고 온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면 나는 그 애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 내 신발은 항상 메이커가 없는 얇은 운동화였으니까. 너희 엄마 창녀야? 그날은 처음으로 그 애에게 돌멩이로 얻어맞은 날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큰 상가 뒷골목에서 그의 엄마를 본 적이 있었다. 빨간 불빛이 새어나오는 유흥주점 앞에서 목욕탕에서나 쓰는 플라스틱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날 그 애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저 말이 튀어나왔다. 그 애는 힘도 셌다. 돌멩이를 맞고 씩씩대는 나를 크게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그 애를 우리 오빠가 잡아다가 한바탕 패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들어가 되려 오빠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곤 저녁밥을 먹고서 몰래 나가 아파트 입구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애를 기다렸다. 그때 나는 9살이었다. 나는 19이 될 때까지도 늘 같은 자리에서 그 애를 기다렸다. 10년이 넘도록 우리의 새벽은 여전히 짙었다.
우리는 항상 손을 잡고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온몸에 안개를 묻혔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늘 어렸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새벽이었다. 나른한 오후에 한수원 사택 옥상에 몰래 올라가 햇볕을 맞으며 선처럼 가만히 죽은 듯이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는 새벽이었다. 나는 가끔 우리가 혹시 남매는 아닐까 생각했었다. 그에게 그걸 말했을 때 그 애는 크게 웃기만 했다. 나는 분명히 그 애가 속으로 그래 그럴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고 믿었다. 고3의 절반을 그 애와 새벽을 즐기는 것으로 보내고 우리가 무얼 하며 돈을 벌어 먹고 살지 고민하게 된 것은 여름의 한복판이었다. 그의 여름엔 비가 많이 왔다. 어쩌면 올해의 여름이 우리 인생일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그 애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노래를 하고 싶어 했다. 솔직히 그의 노랫소리는 언제나 듣기 좋았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놀던 절에 가자고 졸랐다. 햇볕이 뜨거우니 종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 애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 종 벽에 기대면 종의 반 허리에도 안 닿던 우리 키가 10년 새에 종 끄트머리까지 부딪힐 정도로 자랐다. 우리는 무릎을 굽혀 불편한 모양새로 좁은 종 안에 찌그러져 있었다. 그 애는 불편한 기색도 없이 노래를 불렀다. 그 애는 나의 제국이었다. 나는 그 애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했다. 그 애에게서 어떤 감정에 대한 대답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그 애도 분명히 날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손을 잡고 새벽에 안개 속을 달리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 후에도 이따금씩 새벽에 만났다. 하루는 동네 통닭집 오토바이를 몰래 훔쳐다가 바닷가를 밤새 달리기도 했고 한 벌뿐인 교복을 입은 채로 얕은 바다에 들어가 뻘에 박힌 조개를 주웠다. 용돈이 넉넉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여유롭게 만나고 비싼 레스토랑 음식을 먹으며 부모님 눈을 피해 여간방에 들락거리는 한수원 사택 애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30살이 될 때까지 서로 결혼을 못했다면 그땐 나랑 결혼하자고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내가 말했다. 나는 돈도 엄청 많고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에 사는 몸매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30이 되기 전에는 꼭.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졸업식 날까지 우리는 한 번도 새벽에 만나지 않았다. 졸업을 하자마자 그 애는 한수원에 취직했다. 보수가 꽤 많은 모양이었다. 내가 번화가로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가끔씩 그 애를 마주쳤다. 좋은 옷을 걸치고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다. 적어도 그 애가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다음에 호주로 떠났다. 호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아버지가 나와 오빠를 데려갔다. 호주에 산 지 3년이 지나도록 나는 한국어밖에 할 줄 몰랐다. 만일 그 애가 19살 때 종 안에서 불렀던 팝송이 생각났다면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했을지도 모르겠다. 25살이 되던 해 건너들은 고등학교 동창의 소식에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 애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새벽이 없어진 지 자그만치 5년이었다. 5년. 동창회의 밤이 깊어갈수록 비만 줄기차게 내렸고 그 애는 보이지 않았다. 몇 주 전 아침 호주인들과 답답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들었다. 그 애는 원자로 안에서 냉각수를 몸에 적시며 일했다고. 그 애는 피폭되었다고. 그 애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새벽은 오늘도 내일도 돌아온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라면 우리는 새벽 3시였다. 하루 중 가장 어둡고 짙을 때 우리는 적어도 사랑은 아닐지라도 교감했었다.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애처럼 불행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멍청한 기대도 한 적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내가 그 뒤로 그 애의 죽음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 애를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다. 그 애는 이제 영영 새벽을 달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그래서 나도 아팠다. 누군가를 아픔으로 보듬고 슬픔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독한 일이었다. 행복의 원칙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행이 생기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행복의 원칙이 태어날 때부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그 애였고 그 애를 사랑한 나였다. 그 애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일까? 아마도 그의 여름에 종 안에 들어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노래를 불렀을 때라고 믿고 싶다.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 어딘가에서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에 사는 몸매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제국은 이제 군주가 없고 새벽에 안개를 맞으며 뛰어다니는 고등학생도 없고 종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아직도 종 안에서 그의 새벽을 달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발견했다. 대못으로 날카롭게 긁어놓은 녹슨 낙서 자국을 종 안에서. 새벽으로 가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제가 원문을 봤을 때 좀 맞춤법도 틀린 데가 많았고요.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정말 역시 감성을 자극하는 어린 날의 첫사랑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슬프게도 마지막 이 마음을 울리는 소리 새벽으로 가자.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사실 첫 번째 이야기는 용기가 없어서 나의 가난과 그의 불행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했던 그런 것에 대한 후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물론 뭐 포기를 하지 않았어도 글쎄요,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번째 그의 새벽은 더 아쉬운, 그 생각도 좀 나요. 러브레터, 영화 러브레터 아시죠? 마지막 장면도 좀 생각나고, 그 애와 나의 소중했던 추억 역시 그 애 역시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의 새벽이 참 소중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장을 발견한 거죠. 종 안에서. 참 자꾸 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운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세 번째 이야기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그 길이는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이것도 역시 이런 비슷한 내용이고요. 우리 그러면 여름 특집 작자 미상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